이렇게 네, 그 항상 존경하는 정양욱 교수님 이하 이렇게 카톨릭대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그 가장 뭐 큰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카톨릭대 이렇게 다양한 병원에서 근무하시고 있는 전공의 선생님들 만나뵙게 돼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카팔 인스테빌리티인데 저도 전공의를 하면서 항상 좀 공부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었고 조금 그래서 전공의들 선생님들이 보기에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전공의 평가 시험이나 아니면 이제 전문의 시험에 이제 준비하는 경우에 항상 이제 한두 문제 정도는 이런 데또 문제를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카팔 인스테빌리티라고 하면은 이제 수근골 내에서의 불안정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나토미를 좀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절단 환자가 왔었을 때 이게 리플란테이션 불가능해가지고 다이섹션을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 혹시 이 커서가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네, 커서 예, 보입니다. 지금 잘 보입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이 이제 도잘 캡슐을 트랜스버스하게 치고 나서 라디오 카팔 조인트를 꺾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디스탈 레디우스가 스캐포이드 포사하고 루네이트 포사 보이고 TFCC라고 하는 구조물들이 보이고 디스탈에 이제 스카포이드하고 루네이트 또 이쪽에 트리케토늄이 보이게 되는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스캐포이드하고 루네이트 사이에 리가멘트 그러니까 카팔본에서 오리진해서 카팔본으로 인서션하는 걸 우리가 인트린식 리가멘트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스캐포네이트 인터스 리가멘트하고 루노트리케트라 인터스 리가멘트가 되겠습니다. 이 모식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두 리가멘트 모두 U 쉐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팔마 포션과 도잘 포션 그리고 멤브라나 포션이 있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스캐포네이트 인터스 리가멘트에서는 도잘 포션이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루노트리케트라에서는 팔마 포션이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스카포이드가 45도 정도 앞쪽으로 플렉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카포이드는 자꾸 이제 플렉션 하려고 하는 힘이 가게 되고 트리케토륨 쪽에서는 이제 도잘 사이드로 약간 tilting이 되어 있어서 익스텐션 하는 힘이 가기 때문에 그런 힘을 이제 뉴트럴라이즈 시키기 위해서 리가멘트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코프로 보게 되면은 이게 미드카팔 조인트에서 보고 있는 거고 이게 라디오 카팔 조인트에서 보고 있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U 쉐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디오 카팔 조인트에서는 조인트하고 조인트 사이에 갭이 보이질 않지만은 이렇게 미드카팔 조인트에서는 갭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 카팔 인스테빌리티를 이야기할 때 프라이머리 스테빌라이저로 저렇게 이제 인트루직 리가멘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리가멘트 컴플렉스라 그래서 익스트린식 리가멘트의 중요성이 조금 더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린식 리가멘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익스트린식이라는 것은 카팔본보다 더 프록시말에서 오리진해서 카팔본으로 붙는 리가멘트를 익스트린식 리가멘트라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팔마 사이드에 이렇게 중요한 리가멘트들이 있고 도잘 사이드에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라디오 스캐포 캐피테이트 리가멘트라고 그래서 레디우스에서 오리진해서 웨이스트 스캐포를 지나서 캐피테이트로 붙는 리가멘트와 그리고 롱 레디오 루네이트 리가멘트라고 그래서 레디우스에서 오리진해서 루네이트로 가는 리가멘트 그리고 숏 레디오 루네이트 리가멘트 그리고 얼라 사이드에서 오리진해 가지고 또 디스탈 카팔로 쪽으로 가는 얼로 카팔 리가멘트들이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아큐에이트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제 디스탈하고 프록시말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를 스페이스 오브 포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루네이트가 디스로케이트 될 수 있는 거라고 스페이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잘 사이드에서 보시면 도잘 사이드는 두 가지 중요한 리가멘트가 있는데 그 레디우스의 도잘 사이드 오리진에서 트리케트룸 쪽에 가서 붙는 도잘 레디오 카팔 리가멘트하고 또 도잘 인터카팔 리가멘트라고 그래서 미드카팔 조인트 정도에서 데스티티 조인트하고 트리케트룸 쪽으로 이제 쭉 붙어 있는 리가멘트가 있겠습니다. 이 리가멘트가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스캐폴리트 인터스 리가멘트나 루노트리케탈 인터스 리가멘트하고 서로 이제 접해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인트린식하고 익스트린식이 모두 다 중요해서 요즘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리가멘트 컴플렉스라고 해서 이런 인스테빌리티가 생기게 되려면 인트린식뿐만이 아니고 이제 익스트린식 리가멘트도 같이 손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리가멘트 손상이 되게 되면은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스테포이드가 뭐 플렉션 되고 루네이트는 익스텐션 되고 이런 얘기는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이유를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스카포이드는 이제 볼라 플렉션이 되어 있고 트리케트룸은 약간 그 아티큘러 서피스가 도잘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프록시말 카팔로가 이렇게 그 풀이 코일드 돼 있다 그래서 스케포이드 쪽은 플렉션이 되려고 하고 트리케트룸 쪽은 익스텐션 되려고 하는 힘을 계속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 이런 리가멘트가 그런 힘을 받는 것을 뉴트럴라이즈 시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만약에 손상을 받게 되면은 결국은 스카포이드가 플렉션 되는 힘을 이길지 못할 것이고 또 이 스캐프레드 인터스 리가멘트에서는 스카포이드가 이제 도잘 쪽으로 서브록시션 되는 힘을 이제 뉴트럴라이즈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스카포이드는 플렉션이 되고 스카포이드가 뒤쪽으로 서브록시션 되는 그런 힘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노트리케트랄 인터스 리가멘트에 파열해 있을 때에는 루네이트가 스카포이드에 붙어 있기 때문에 스카포에 따라서 플렉션이 될 거고 트리케트룸만 익스텐션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볼라 뭐 인터칼레 세그멘탈 인스테빌리티, 도잘 인터칼레 세그멘탈 인스테빌리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결국은 이런 카이네틱스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 텐던들이 대부분 디스탈 카팔로에 붙어 있기 때문에 프록시말 카팔로에는 붙어 있는 텐던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목을 움직이거나 할 때 프록시말 카팔로는 디스탈 카팔로의 위치에 따라서 적응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칼레이트 세그멘트 이렇게 이제 또 부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시험에 많이들 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스카포이드가 프록시말 카팔로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를 잘 모식도록 그려놓은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렇게 손목을 움직여 보면 잘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라 데비에이션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스캐포의 튜버클이 볼라 사이드에 만져지지 않다가 레디알 데비에이션을 이렇게 보면 뭐가 똑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탈 카팔로에 있는 텐던들의 풀링에 의해서 손목이 움직이게 될 때 레디알 데비에이션 하게 되면 프록시말 카팔로가 플렉션이 되니까 스카포이드가 이렇게 튜버클이 만져지게 되고 얼라 데비에이션 하게 되면은 그게 쏙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렉션 하면 당연히 이제 플렉션이 될 거고요. 익스텐션 하게 되면 당연히 익스텐션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리가멘트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정상적인 로드를 카팔본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카팔 인스테빌리티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게 이제 메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팔 인스테빌리티, 디소시에이티브 그리고 카팔 인스테빌리티, 넌 디소시에이티브 이렇게 먼저 분류를 해놨는데 디소시에이티브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록시말 카팔로라고 하는 인터칼레이트 세그멘트 그 세그멘트 사이에 어떤 리가멘트 인저리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말하면 디소시에이션은 완전히 벌어지는 거니까요. 그런 프록시말 카팔로 스카포이드하고 루네이트 또는 루네이트하고 트리케트룸 사이의 어떤 손상에 의해서 카팔 인스테빌리티가 생기는 것을 디소시에이티브 타입의 인스테빌리티라고 분류를 해놨고 넌 디소시에이티브 타입은 그 카팔 프록시마 카팔로 사이에 디소시에이션은 없지만은 그 주위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카팔 인스테빌리티가 생기는 것을 넌 디소시에이티브 타입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넌 디소시에이티브에 대해서 오늘 많이 얘기를 드릴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에디오카팔 크게 뭐 미드카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에디오카팔을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스카포이 디스탈 레디우스의 넌유니 말유니언이 있는 환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꼴레 타입의 프랙처가 되는데 도잘 틸트가 많이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엑스레이 이렇게 잘 레트럴 보시면은 루네이트가 뒤로 이렇게 틸팅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나 아니면 류마토이드 아스트라이티스에서 카팔본이 얼라사이드로 트랜슬레이션이 되는 것 정도를 레디오 카팔 넌 디소시에이티브 타입의 인스테빌리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드물게는 이제 그 미드카팔 조인트에서도 이런 타입의 인스테빌리티가 생길 수가 있는데 뭐 제너럴 렉스티가 있는 환자에서 뭐 마이너 트라우마 이후에 손목을 이렇게 레디아울라 데비에이션 하는데
툭툭 소리가 나고 또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루네이트가 뭐 도잘 내지는 볼라틸트가 되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더니 프록시말 카팔로의 그런 리가멘트들에는 이상이 없고 뭐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붙일 수 있는 그런 분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요 디소시에이티브 타입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캐포네트 인터스 리가멘트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요 사이에서 끊어지게 되니까 스카포이드는 플렉션하고 프로네이션 하려는 힘이 계속 가게 되고 이 루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트리케트룸과 같이 익스텐션 하려고 하는 힘이 가기 때문에 이 루네이트를 레테럴 뷰에서 보게 됐을 때 이렇게 트리케트룸과 따라서 뒤로 넘어가게 되는 도잘 틸트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스카포이드는 플렉션이 되게 돼서 라디오 스캐포이드 앵글이나 또 스캐포이드하고 루네이트 사이 앵글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도잘 사이드를 바라본다. 그래서 도잘 인터칼레트 세그멘탈 인스테빌리티 그래서 DG라고 부르게 되고 만약에 루네이트하고 트리키트룸 사이에 손상을 받게 되면은 이 루네이트는 스캐포이드와 같이 볼라 플렉션이 되게 되고 이 트리케트룸은 익스텐션이 되기 때문에 레터럴 엑스에서 보게 됐을 때는 이 루네이트가 팔마 사이드로 이렇게 틸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포이드 루네이트 앵글은 비교적 유지가 되지만은 레디우스하고 루네이트 사이 앵글이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루네이트의 모양이 도자를 바라보는지 아니면 볼라를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DG, BG 이렇게 부르고 그 모양에 따라서 디소시에이션이 있는 경우에 스캐포네이트 인터스 리가멘트 내지는 브로트리케트 렌토스 리가멘트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저리 메커니즘을 보시면은 대부분은 이제 손을 이렇게 짚으면서 넘어지게 되니까요. 근데 짚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이제 땅에 닿거나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로테이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짚으면서 대부분 이제 예, 얼라 데비에이션 되면서 당연히 손목은 바깥으로 돌아가는 포함이 안쪽으로 돌아가니까 손목은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힘이 갈 수밖에 없어서 그런 인절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스캐포네트 인터벌부터 시작해서 루네이트, 루네이트하고 캐피테이트 그리고 루네이트의 트레큐트룸 쪽으로 이제 점점 이제 진행이 되면서 결국엔 루네이트가 디스로케이션까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저리가 순서대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뭐 40년 전에 뭐 메이필드라는 분이 그 페리누레이트 인스테빌리티라는 개념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과정을 스테이지 1부터 4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신 적이 있었고요. 같은 해 이제 존슨이라는 분이 이게 뼈에 손상이 있는 경우를 그레이터 아크 인저리 그리고 뼈 손상이 없이 된 거를 이제 레서 아크 인저리 이렇게 해서 또 구분을 해서 발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캐프로이드 인서스리가멘트 인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주 뭐 디소시에이션까지 엑스레이 보이면은 쉽게 진단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다이나믹, 프리다이나믹 이런 스테이지에 있는 경우에는 엑스레이에서는 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환자가 낙상 이후에 도잘 리스트, 뒤쪽에 통증이 있고 딛거나 그럴 때 뒤쪽에 통증이 온다 그러면 항상 좀 마음속에 이게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위치는 이 리스터 튜버클이라는 게 손목 뒤쪽에서 아주 잘 만져지는 뼈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한 1, 2cm 정도 디스탈 쪽으로 해가지고 만져보면은 그 위치가 스캐프렌트 인터스 리가멘트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텐더니스가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대체로는 손목을 이렇게 플렉션을 시킨 상태에서 만져보시면은 톡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번 좀 만져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저희가 그 스캐포이드 쉬프트 테스트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디얼 데비에이션 하게 되면 스캐포드 플렉션이 되게 되니까요. 얼라 데비에이션을 시킨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레디우스의 디스탈 스캐포드 튜버클을 도잘 사이드로 밀어주면서 반대쪽 손으로 해서 손목을 레디얼 데비에이션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카포이드가 당연히 플렉션이 되려고 할 텐데 그때 이제 엄지손가락을 뒤쪽으로 밀어줘서 스카포이드 플렉션을 좀 막아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스캐프레이트 인터벌 사이에 스트레스가 가게 되니까 환자가 통증을 느끼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뒤쪽의 리가멘트가 스카포의 도잘 서브룩시에이션 되는 거를 막아주지 못하니까 뒤로 쑥 빠졌다가
손을 딱 놓게 되면 툭 하고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양성소견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럴 때 이 리가멘트 인절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그 진단할 수 있는 스페시피시티나 뭐 센시티비티가 아주 높은 거는 아닌 걸로 되어 있어서 어쨌든 요 중요한 그 피지컬 이기잼이니까 꼭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이렇게 찍어보면은 이 정도가 되면 좀 쉽게 진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사이가 이제 벌어지게 되고 테리 토마스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스카포이드가 당연히 플렉션이 되게 되니까 스카포이드가 뭐 서양 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플렉션이 되게 되면은 약간 실린더 모양처럼 보이게 되니까 엑스레이 찍으면 이렇게 링 사인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카포이드 링 사인이 보이게 되고 또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루네이트는 익스텐션이 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블렁하게 이렇게 좀 길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피상에서는 레트럴 상에서 보시면은 이 루네이트가 지금 도잘 사이드로 틸트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캐피테이트는 플렉션이 되니까 루네이트하고 캐피테이트 사이의 앵글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또 스카포이드가 플렉션이 되고 루네이트가 익스텐션 되니까 스카포이드하고 루네이트 사이의 앵글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쉽게 진단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서툴한 경우에는 이렇게 스트레스 뷰, 그립 뷰를 찍어보거나 아니면 레디얼 얼라 데비에이션 뷰를 찍어보면서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골드 스탠다드, 진단의 골드 스탠다드는 아스로스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가이슬러라고 미국에 계신 선생님께서 아스로스콥으로 봤을 때 파인딩에 따라서 이렇게 그레이딩을 1부터 4까지 나누셨고 그 1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약간의 어테뉴에이션 정도 있는 경우, 2,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컴플리트 인저리인 경우, 그리고 4 정도 되면은 컴플리트 인저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사인이라고 해서 스콥이 이제 그 간격으로 미드카팔 조인트에서 봤을 때 쑥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 스루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유럽에 있는 위스트 아스로스콥 소사이어티가 있는데 그분들께서도 이렇게 뭐 인컴플리트 인저리, 컴플리트 인저리 또 디소시에이션이 있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카데마 스터디를 통해서 익스트리식 리가멘트의 손상이 디소시에이션까지 일어나는 데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하신 뭐 스페인 선생님이신데 가르시아 엘리아스라는 분께서 또 치료 방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게 인컴플리트 인저리인지 컴플리트면 리페어가 가능한지 또 얼라이먼트가 어떤지 이 얼라이먼트가 깨졌을 때 리덕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게 진행이 되면 슬랙이라고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틱 아스라이티스 생기게 되니까 아스라이티스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치료 방침을 또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스캐프럴트 인서빌리티가 있을 때 우리가 보통 6주를 기준을 해가지고 더 이상 되면 크로닉 그 전이면 이제 뭐 아주 어큐트한 경우나 이제 서브 어큐트로 나누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 그 어큐트나 서브 어큐트 같은 경우에는 리페어가 가능하다 그러면 가능하면 좀 리페어를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고 좀 크로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얼라이먼트에 따라서 얼라이먼트가 잘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스카프로이트 갭도 괜찮고 스카프로이트 앵글도 뭐 괜찮게 유지가 되고 뭐 디즈도 없고 뭐 이런 경우에는 캡슐라 리인포스먼트 아니면 캡슐로 데시스라는 프로시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얼라이먼트가 깨졌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 갭이 증가했거나 아니면 스캐프레이트 앵글이 증가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리가멘트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을 이제 레코멘드를 하고 있고 이게 리덕션 자체가 아예 안 되거나 아니면 이미 아스트라이티스가 많이 진행이 됐거나 그렇다고 그러면은 포코너 퓨전 프로시저라든가 아니면 프록시멀로 카펙토미를 하는 것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디스tal 레디 프랙처 환자들을 아스로스코를 보면서 좀 사진을 찍어놨던 건데요. 이게 가이슬러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레이드 1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디오 카팔 조인트에서 보고 있는 거고 미드 카팔 조인트에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라디오 카팔 조인트에서 헤모레지처럼 보이지만 미드 카팔 조인트에서는 전혀 뭐 스테빌리티가 보이지 않고 2 정도 되면은 이게 조금 더 라디오 카팔 조인트에서 봤을 때 벌진까지 있으면서 이렇게 약간의 스텝업 정도. 이 정도는 이제 인컴플리트 인저리이기 때문에 어큐트한 경우는 그냥 이모빌라이즈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 우리가 25세 남자 환자인데 이렇게 뭐 본짤 리스 페인으로 왔지만 엑스레이상으로 별로 그런 소견이 없었는데 이 동영상이 죄송합니다.
동영상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한 4주 정도 만에 왔었던 환자인데요. 도저히 스페인이 있고 MRI 찍어보면 이렇게 컴플리트 테어가 있는 게 보이고 스코프로 보게 되면 미드카팔 조인트 보시면은 이렇게 스캐포이드 루네이트 사이에 스텝업도 있고 프루브가 들어가는 정도의 갭이기 때문에 이제 컴플리트 인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디소시에이션까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환자에서는 아직은 좀 어큐트 스테이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리덕션을 하고 이렇게 피닝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환자 뭐한 3년까지 팔로우업이 됐는데 이제 환자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42세 남자 환자인데 거의 뭐 2년 정도 전에 다친 이후에 이제 통증이 있다라고 왔고 뭐 쉬프트 테스트 포지티브였고 엑스레이 상에서는 크게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스코프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 미드카팔 조인트에서 보게 되면 스카포이드하고 루네이트 사이가 이렇게 약간의 갭 정도가 있고 스텝업이 있으면서 레디오카팔 조인트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스캐프로이드 인터스 리가멘트의 도잘 포션이 파셜 인저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쨌든 그 파셜 인저리가 있으면서 엑스레이에서 얼라이먼트는 괜찮고 또 크로닉하기 때문에 이걸 뭐 리페어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환자에서는 이제 그 캡슐로 데시스라고 하는 리인포스먼트 프로시저를 계획을 했는데 좀 이제 동영상이 좀 길어서 모식도로 보여드리면 요즘에 이제 많이들 하고 있는 게 이런 프로시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잘 인터카팔 리가멘트하고 스캐프로이드 인서멘트의 도잘 포션을 같이 이제 묶어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레디오카팔 조인트에서 이렇게 니들링을 해서 양쪽으로 실을 관절 쪽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빼서 도잘 캡슐과 도잘 인터카팔 리가멘트를 같이 이제 묶어주는 프로시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이제 크로닉하면서 얼라이먼트 괜찮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시저를 좀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다치자마자 저희 응급실로 왔던 환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캐폴드 디소시에이션이 완전히 되어 있고 스캐폴드의 얼라이먼트 이제 깨져 있고요. 스코프로 보게 되면은 지금 미드카팔 조인트에서 보고 있는 건데 스카포이드하고 루네이트 사이로 지금 스코프이 쑥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드라이브 스루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완전히 이제 파열이 있는 거고 이 정도가 되려면 익트린식 리가멘트도 거의 두 개 이상은 다 이제 파열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큐트하기 때문에 리덕션만 잘 되면은 뭐 리페어를 하거나 하시면 되는데 이제 스코프를 하는 걸 조금 선호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힐링 포텐셜이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환자에서는 그냥 어, 헤마토마를 다 제거를 하고 리덕션을 아스스코프 보면서 해준 다음에 바깥에서 피닝을 해서 유지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헤마토마를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조인트를 리덕션을 하고 피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포스트업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스캐프로이드 인터벌이나 루노트리케이터 인터벌이 잘 리덕션이 되어 있고 포스트업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잘 치료가 됐었습니다. 좀 더 이제 진행이 된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루네이트가 볼라사이드 디스로케이션이 되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리덕션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응급실에서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안 되면 제너럴을 걸고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리덕션 할 때 그냥 플렉션 하면 안 되고 익스텐션 하면서 루네이트를 이렇게 도잘 쪽으로 밀면서 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리덕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도 이제 스코브로 하면서 보니까 이 환자에서는 완전히 스캐포이드하고 루네이트 사이에서 리가멘트가 이렇게 어벌전이 돼 있더라고요. 루네이트 지금 지나가면서 살짝 보셨는데 루네이트 뒤쪽에서 완전히 이제 떨어져 있는 게 보여서 그쪽에 수처 앵커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리페어를 오픈해서 하지 않고 아스스코프로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 비교적 괜찮게 잘 돼가지고요. 이렇게 됐고 하고 나서 보면은 스케프네트 인터벌이나 루노트리케트 인터벌이 아주 잘 리덕션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오픈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스카 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외국인이어가지고 팔로우업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스트업 엑스레이는 만족스럽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완전 디소션이 되어 있는데 리페어나 뭐 이런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리컨스트럭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가장 유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모디파이드 브루넬리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플렉서 칼피 레디알리스나 아니면 익스텐서 칼피 레디알리스 어, 롱구스의 일부를 떼서 이렇게 터널을 뚫어가지고 어, 앞쪽 스캐포이드를 익스텐션 시키면서 스캐포이드가 뒤쪽으로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도잘 사이드에 이렇게 리페어하는 테크닉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고 아마 그 결과도 보셨을 텐데 저는 이제 해보니까 이쪽이 계속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좀 정말 이 인저리 메커니즘 모두 다그 리컨스트럭 할수 인저리 메커니즘에서 다친 모든 인트리식 익스트리식을 다 리컨스트럭 할 수 있는 테크닉일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가지고 고민을 하던 차에 이런 이제 방법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아나토미컬 프론트 앤 백 리컨스트럭션 그래서 학회에서 이제 발표가 되고 이런 걸 좀 봤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플렉스칼피 레디아시스를 떼서 하는데 이 뒤쪽의 림을 어, 도잘 레디오 카팔 리가멘트에 리페어해 주는 것이 아니고 루네이트의 AP 디렉션으로 구멍을 뚫어서 앞쪽으로 빼가지고 이 카팔본이 프로네이션 되는 것 자체를 전체적으로 막아주는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 스캐프로네이트 리가멘트 컴플렉스를 다 리컨스트럭션 해줄 수 있는 좋은 테크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테크닉을 좀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비교긴 한데 이게 좀 길어가지고 이제 플렉스 칼피 레이스를 이렇게 하프 슬립으로 떼고 그런 다음에 스카포이드 튜버클을 찾아서 앞뒤로 좀 이렇게 하는데 이건 도잘 있어요. 이 환자는 과거에 2번이나 수술 받았던 환자여가지고 들어가서 도잘 캡슐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예전에 수술했던 데 수초 앵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 티슈 다 제거하고 그런 다음에 스카포이드에 이렇게 AP 디렉션으로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 플렉스칼피 레디알리스 슬립을 뗀 것을 통과시키게 되고요. 도잘사에서 다시 루네이트에 또 AP 방향으로 구멍을 뚫어서 팔마 사이드로 또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 SDT 조인트 앞쪽을 SDT 리가멘트 리컨스트럭션하고 도잘 사이드에서는 도잘 스캐폴렌트 인터스 리가멘트 리컨스트럭션하고 앞쪽에서는 롱 스캐폴 롱 라디오 루네이트 리가멘트 리컨스트럭션 해가지고 스캐포네이트 갭도 줄여주고 또 카팔본이 프로네이션 하려고 하는 것도 막아주고 뭐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레디우스 쪽에 수초 앵커를 박아가지고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마치게 되고 포스트업 사진을 보면은 갭도 줄어들고 스카포이드도 이렇게 비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환자도 한 팔로우 하다 보니까 약간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지널 테크닉은 수초 테이블 넣어가지고 하는 거라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사실은 좀 많이 좀 경과가 되고 있는데 아주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이렇게 그 스캐포이드가 플렉션 로테이션이 되니까 레디우스하고 스카포이드 사이에 아스라이티스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리컨스트럭션은 이제 인디케이션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인디케이션에 따라서 포코너 퓨전을 하거나 아니면 프록시말로 칼펙토미를 하거나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포코너 퓨전 할 때는 선호하는 게 이렇게 락킹 플레이트가 요즘에 나와 있어서 그걸로 해서 하게 되면은 비교적 아주 솔리드한 픽세이션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아스로스콥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아스로스콥으로도 좀 시도를 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브로 해서 스카포이드를 좀 제거를 하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프로시긴 한데 이렇게 스카포이드 다 버로 갈아내면서 그리고 루네이트하고 이제 캐피테이트의 프록시말 디스탈의 카틸리지를 다 이제 벗겨냅니다. 그런 다음에 서브콘드랄 본도 일부 벗겨내고 그 다음에 이덕션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픽세이션 하는 테크닉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좀 본 퀄리티가 좋은 사람들한테 좀 추천을 하고 싶고요. 본 퀄리티가 좋지 않은 사람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이 사실 많아가지고 좀 너무 정신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카팔 인스테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진단하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환자들이 이제 낙상 이후에 또는 이제 펀치를 했다든지 어떤 인저리 이후에 손목의 손등 쪽에 통증이 있는 환자가 있다 그러면은 항상 좀 잘 만져보셔가지고 그중에 통증이 있는지 또는
가장 유명한 테스트가 스카포이드 쉬프트 테스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쉬프트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환자가 통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경우에 스트레스도 찍어 보시고 뭐 MRI도 찍어 보시고 해서 정확히 진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진단을 하신 이후에는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건지 아니면 얼마나 손상이 심한 건지 혹시나 이게 얼라이먼트가 이미 완전히 깨진 건지 리덕션이 가능한지 아닌지 또 이제 관절염이 이미 생긴 건 아닌지에 따라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셔가지고 치료를 해주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네, 피 돌리는데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최윤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조금 경과했기 때문에 우리 전공 선생님들 한두 분 정도만 질문 받을 거고요. 준비되시는 대로 해주시고, 우리 혹시 우리 수고분과 교수님들 많이들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좀 코멘트라든지,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락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어큐트 스카폴로네이트 인저리에서 이게 뭐 완전히 확 벌어져 있거나 이러지 않은 경우에 이 나이도 좀 이렇게 고려를 해서 치료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뭐 수술 여부를 결정하거나 뭐 피닝이라도 할지 이렇게 할 때 좀 나이가 고령이면 좀 그냥 컨서버티브하고 젊은 사람이면 뭐 피닝이든 하든 오픈이든 아스로스코피든 리페어를 좀 고려하시고 이렇게 좀 나이를 좀 개인적으로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아, 그게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요. 우선은 뭐 우리가 환자들한테 처음에는 뭐 메디케이션도 해보고 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환자가 일상생활하는데 제한이 있다 그러면은 치료를 어떻게든 해주는 게 이제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크로닉하면서 그 완전히 컴플리트 인절이 아닌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요즘에는 좀 재밌게 하고 있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 도잘 캡슐로 데시스 아스로스코프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시저를 조금 더 선호해서 하고 있는데요. 스코프로 보면서 그 스캐프론트 인터스 리가멘트의 일부분을 라디오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오브레이전을 좀 해주고 그런 다음에 스캐프론트 인터스 리가멘트 도잘 포지션하고 도자 인터카팔 리가멘트를 같이 이제 묶어주는 프로시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피닝을 같이 좀 해주고 있고 그래도 이제 제가 아주 뭐 케이스가 많은 건 아닌데 환자분들이 경과는 비교적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이 있을 때 뭐 오픈해서 하시는 건 조금 더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스로스코프를 해보시면은 좀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전공의 선생님이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보통 DCSS라고 그러죠. 이제 캡슐로 리가멘투스 스카포로니트 캡슐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스카포로니트 디소시에이션에서 아스로스kop으로 캡슐러 리인포스먼트를 할 때 주로 어떤 실을 좀 쓰고, 또 그 강도는 좀 어느 정도로 하십니까? 라고 그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전공의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질문을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에서 이제 많이들 메솔린 선생님이나 이런 거 하시는 거 보고 저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PDS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PDS 같은 경우에는 한 뭐 6주 정도 지나면 좀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PDS를 이용해서 우선 수처를 하고 그 다음에 파이버 와이어를 통과시켜서 리페어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좀 걱정스러운 것이 이 파이버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실 자체가 좀 거칠거칠한 면이 좀 있어서 이게 오랫동안 그대로 두게 되면 또 리가멘트가 그것 때문에 좀 약해지지 않겠나 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다시 또 PDS로 조금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리페어를 하게 되면은 PDS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이게 녹아서 없어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좀 피닝을 좀 같이 해줘서 한 피닝 한 8주 정도는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핀을 뽑고 재활을 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저는 조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네, 최윤락 네, 교수님, 네, 네, 카팔 인스트부터 기본적인 개념부터 여러 그 증례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셔서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수부 전공하는 교수님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 강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지금 어려운 게 크로닉 스카폴루네이트 인스터빌리티가 있을 때 몇 가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사실은
어느 방법도 그 좀 컨시스턴시하게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좀 나중에 갭이 벌어지는 것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음, 도살하고 그 팔마 모두 다 리컨스트럭션 방법 한 가지 소개해 주셨잖아요. FCR 합슬립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롱 레디오 루네이트 리가멘트를 그 리컨스트럭션 하면서 레디우스 쪽에 슈프처 앵커로 고정한다고 하셨는데 볼라 쪽을 그 스케포 루네이트 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방법도 더러 소개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방법은 시도 안 해보셨는지 그리고 지금 그 방법은 주로 이제 오픈해서 그럼 시행을 하시나요? 아소스코브로 시행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새로운 방법이 나오는 거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방법도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예전에 모디파이드 브루넬리 해보면은 환자는 좀 증상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좀 아 이거 수술했는데 왜 다시 벌어지지? 막 이런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엑스레이 같이 볼 때 좀 당황스러운 면도 있고 네.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방법을 조금씩 찾다 보니까 저 방법이 그래도 최근에 나온 것 중에는 그래도 아주 롱텀까지는 아니어도 미드텀까지는 나왔는데 비교적 잘 유지가 된다고 해서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캐프레이트 인터스가멘트 볼라 포션도 좀 같이 리페어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뼈를 루네이트 통과시키다 보면은 이 텐던이 좀 이렇게 좀 깨끗하게 안 나오고 이렇게 좀 두 개로 네, 네. 떼지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나누어서 많지는 않아서요. 그 하나를 레디우스에 픽세이션 하고 하나는 스카포이드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예, 걸 네, 그렇게 박아서 하시. 리페어 해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제가 결과가 어떤지는 말씀드리기는 아직 좀 일러가지고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뭐 오늘 토의를 하면 하루 종일 해도 끝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타폴론에 굉장히 많은 디베이트가 있고, 아직도 뭐 매일매일 새로운 테크닉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디베이트가 있고 논란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최윤락 교수님 이른 아침부터 정말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은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수고해주신 그 모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